안녕하세요. K-팝과 J-팝 그리고 음악방송 리뷰를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보이즈 플래닛 8화 리뷰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결과 발표를 하는 날이어서 28위 이하 멤버들이 탈락을 합니다. 같이. 다음 라운드는 신곡 대결이고 시청자들이 투표를 해서 곡과 멤버들을 매칭을 해주네요. 스위치 팀은 멤버 구성들이 좀 큰일 났는데 근데 이 안에서는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다들 할만하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내가 돋보일 수 있겠다. 정말 누가 제일 잘할 것 같다고 쉽게 말하기 어려운 구성인데요. 근데 여기서 많이 탈락하겠죠. 오버얼미 팀은 퍼포먼스에 강점이 있는 팀이 되겠네요. 다만 이렇게 모여버리면 또 장하우나 케이타 외에는 좀 돋보이기 힘든 구성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팀은 이겨서 베네핏은 받기 좋은 구성이 됐네요. 그래서 한 명을 밀어내야 돼. 운기 너무 이쁘다. Say My Name 팀은 이렇게 묶이면 아래쪽에 있는 멤버들이 좀 안 보이기 쉽죠. 좋은 파트를 받기 어려우니까 승원이 외에는. 프로듀싱과 안무 창작, 랩메이킹 능력을 제대로 선보이며 몇 년 동안 갈고 닦은 데이터베이스. 엠넷이 본인들의 사람인 회태기를 왜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편집을 하나 했더니 다 계획이 있었네. 여기서 회태기를 위한 판을 만들어주네요. 리더를 하고 싶은 경험해왔던 무대에서의 전체적인 그림. 근데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회태기가 나이가 30이고 본인의 커리어와 실력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굉장히 소극적인 캐릭터로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계속 팀의 무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파트가 짧으니까 개인의 실력이 엄청 좋아도 무대에서 그것을 충분히 보여주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본인이 연습 장면에서 실수를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는 연습 과정이잖아요. 본방에서는 이제까지 다 잘했잖아요. 본 무대에서는. 그럼 그런 과정의 모습도 그냥 유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항상 본 무대에서는 문제없이 해.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가서 시청자들이 그래도 이 멤버는 실력이 월등하니까 꼭 필요로 한다는 생각을 하게 했어야 돼요. 나이가 많으니까 리더격으로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좀 멋있고 듬직하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으로 쭉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뭔가 오히려 자신 없는 듯한 걱정이 많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애매한 캐릭터가 생긴 것 같아. 지금 새로 데뷔하는 아이돌 팀인데 이 친구가 나이가 너무 많은 것 자체가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본인의 가진 강점도 다 어필을 못하고 있잖아. 본인의 가진 강점을 다 어필을 해야 그나마 그 단점이 상쇄되는데 어차피 본인도 본인 나이 알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후이는 혹시 본인이 이 방송에서 떨어지더라도 이후에 솔로 활동을 할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자신감 있게 무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후이한테 좀 유리한 판은 깔린 거죠. 프로듀싱이 필요한 무대. 네, 박건욱이 제일 잘하고 금준현도 참 잘한 것 같아요. 열심히 책임감을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한빈이 리더를 해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딱 치고 나오는 것은 영리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은 중국인 소스가 없나? 이 정도 내용도 좀 무리하게 갈등 요소로 보여주려고 하는 느낌인데? 아주 좋은 리더예요. 얼굴이 호랑이. 사실 제이가 이런 상황에서 리더를 해서 이미지를 끌어올려야 되는 지금 위치에 있는데 제이가 안무에 큰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저런 리더에는 나서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케이타는 노래 연습을 더 많이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발성의 그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노래 연습을 하면 할수록 성장이 크게 될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보컬에 뭔가 갇혀 있거든요. 잠재력에 비해서. 맘먹고 보컬에 뛰어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정해져 있는 게 있잖아. 그래서 너 마음대로 파트를 바꾸면 안 돼. 또 중국인 이야기가 들어갔어요. 결국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보면 마징시앙이 본인의 파트를 좀 쪼개서 부르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리더인 윤종우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오케이? 네, 이해했습니다. 오케이? 네. 근데 나 파트 쪼개면 안 되겠느냐 하는 게 엄청 무례하거나 무리한 발언인가? 안 바꿔준다고 막 얘가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줄 수 있냐고 말을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된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지금 편집은 확대를 하려고 하죠, 이 결과를. 이 방송이 지금 엄청난 경쟁 중인데 거기서 참가자가 내가 좋은 모습을 더 보이고 싶다고 해서 저 정도의 의사표현도 하면 안 되나? 사실 현장에서 이 정도 의사표현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할 필요성도 있고, 근데 특정 멤버들만 저걸 딱 편집으로 끄집어내서 BGM 저렇게 깔고 자막 처리 저렇게 하면 이게 굉장히 잘못된 행동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지거든요. 듣긴 할 거지만 절대 개인의 욕심에 대한 요구는 들어줄 의향이 전혀 없고.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무리한 요구나 무리한 방식이나 무리한 행동은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면 엠넷 방송에 나오는 저런 어중간한 멤버, 순위 멤버들은 탈락 직전에도 그냥 안 좋은 파트 맡아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떨어지라는 소리인데, 지금 앞에 보면 비주얼로 인기 많은 멤버들은 노래랑 춤 실력이 안 돼도 킬링 파트, 메인 파트 도전해갖고 오히려 그 친구들은 실력이 안 되는데도 인기가 많으니까 그 친구들이 돋보이면 팀이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파트 가져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메인 3 파트 맡은 애가 파트 좀 쪼개도 되냐고 하는 게 대역죄인인가. 파트 4랑 바꿔준다고 했는데 자기는 파트 3가 조금 더 돋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수정하고 싶다. 이게 그렇게 룰 위반인가. 이거 물어보는 건데, 제가 트레이너로 저기 있었으면 여기서 다들 자기 주장을 후회 없이 하고 열심히 싸우라고 할 거예요. 조금씩 내 맘은 더 비대 못 보는 미래도 너라는 물감에 칠해 변해가고 있는 내 모습. 이번 랩은 잘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을 다 내야 돼. 여기서는 왜 원래 정해진 파트에는 랩이 없었는데 네 맘대로 갑자기 랩을 추가해, 이런 말 안 하잖아. 아, 이것도 편집이 좀 너무하다. 거울만 보다가 갑자기 거울 앞에서 사라졌다? 그럼 누가 이 편집 흐름에 이젠 연습 시작했나 이렇게 보겠어. 당연히 딴짓한다고 보여주겠지. 제가 저번 리뷰 때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멘탈 터지는 순간이 와요. 순위 낮은 멤버들은 데뷔할 상위권 멤버들의 들러리를 서기 위해서 그 무대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트레이너로 있는다면 어차피 여기서 탈락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아이돌로서 계속 너가 도전을 한다면 여기서 좋은 모습을 끝까지 보이고 탈락하려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동기부여를 할 것 같아요. 이후에 지금 이 방송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방송을 이후에는 앞으로 평생 못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탈락을 하겠지만 이 연습 장면 찍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연습 과정도 지금 방송처럼 나가고 있으니까 사실 이 연습 과정 자체도 방송 출연이고 이 친구들한테는 무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계속 말할 것 같아요. 28위 후보 마징시앙 문정현. 운기는 저번 모습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거기에다가 약간 편집에 도움을 받아서 동정표도 많이 받았을 테니까 그래도 투표를 많이 못 받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게요. 천지휘하는 진짜 잘생긴 것 같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왕지하오가 실력에 비해서 너무 주목을 초반에 못 받아서 계속 왕지하오에게 관심이 갔는데 지금까지도 방송 분량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방송 분량이 왜 없지 하면 어쨌든 특별한 캐릭터나 지금 스토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냥 묵묵히 아무 말 안 하고 자기 일 하고 뭘 시켜도 그냥 다 잘해내니까 방송에선 쓸만한 분량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어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떨어졌어. 11위? 떨어졌어. 키로토는 유쾌하네. 와, 운기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전. 둘이 사겨? 이렇게 순위 발표가 끝났어요. 김태래와 박건욱이 올라가고 후이와 제이가 탑9에서 밀려났는데요. 제이가 이미 본인의 장점을 다 어필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잘 생각했어야 되는데 제이가. 후이는 무대에서는 항상 잘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는 게 아니네? 이런 프레임에 갇혀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현재 프레임을 깨려면 더 큰 차이를 보여야 사람들이 반응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후이가 경력도 많고 일단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압도적인 실력을 보이지 못하면 밀려버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투표는 일본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순위가 한국 순위와 비교해도 탑9이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 김태래가 한국에서는 3위인데 해외에서는 12위인 정도? 그리고 하루토가 해외에서는 8위인데 한국에서는 28위예요. 왕지아오도 한국에서는 인기가 전혀 없는 상태. 탈락자들의 이야기도 해볼게요. 크리스티아는 저번에 본인이 말했듯이 이번 방송에 참여해서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본인 인생의 좋은 쪽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고요. 당홍아이가 캐릭터적으로 좀 아까워요. 저 정도의 베트남 멤버 찾기 쉽지 않을 텐데 K-팝에서 활용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당홍아이는 이제 제가 말한 캐릭터 때문에 어딘가에선 데뷔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어중간 팀에 가서 저 멤버가 무티는이 좀 주목받는 팀에 가서 좀 활용이 됐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베트남도 1억 인구를 넘었다고 하죠. 이에 담은 노래와 춤을 모두 잘하는데 라우드에 이어서 여기서도 큰 어필을 하지 못했어요. 본인의 방향성을 좀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노래와 춤이 어느 정도 문제 없기 때문에 음악적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안토니도 이 방송에 관심이 지금 가장 많은 일본의 프로듀스 재팬 팬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멤버였는데 지금은 일본인 투표에서도 20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성한빈, 성매튜, 장하오, 김지훈, 케이타까지는 데뷔를 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박건욱도 좋은 멤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남은 자리들은 좀 다양한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면서 저는 다음 방송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소년 판타지가 원래 이번 주 시작이었는데 일본 동시 중계 스케줄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전 그때 다시 올게요. 안녕.